강원도인지 홍보대사. 헷갈리지. 안녕하세요. 원자력공학과 김태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자력공학과 김태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년 한 71% 정도에서 18년 한 66% 정도로 한 5%, 6%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1년 동안 5%면 되게 큰 거거든요. 가동률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전을 이제 안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장치 조치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가동이 되지 못하는 건데, 국내 원전 한 24기 중에서 9기 정도는 안전 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서 가동률이 이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의 설명에 따르면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이제 원자력 가동률은 결국은 무관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전 정부부터 이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었고, 이건 역시 이제 정비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오히려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것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계 주장을 원자로 안전 점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탈원전을 하고자 하는 정책 그런 기조 때문에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안전 점검이 끝난 정기 기간 이후에도 가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2006년, 2007년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90% 이상 아니면 90% 초반대를 결국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전점검이라는 제도는 다 있었는데 분명히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원자력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원자력 쪽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곳을 가고 싶다. 기초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을 의미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풍력은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우라늄을 어느 정도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은 결국에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해야겠죠. 원자력 발전소 발전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1순위고 화력 발전을 2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단지 3kg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라늄하고 석탄 자체의 이제 같은 무게당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이점은 친환경성인데,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인 온실가스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출되지 않아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성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란 이제 에너지를 자립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라늄 자체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크고 저렴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가장 잘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다고 하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석유는 되게 많지만 또 다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한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좀 높은 편이지 않나. 제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성비라고 하죠. 짓는 건설 가격 대비 기술력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전력 단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년 정도 원자력 발전의 전력 단가가 한 60원 정도 돼요. 화력 발전보다 킬로와트 시당 한 20원 정도 싼 건데, 그런 비용에는 이미 건설비, 발전소 유지비, 그리고 연료비, 사후 처리 비용이나 해결료 이런 거 폐로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자력 발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 비용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싼 금액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라늄비가 석탄, 석유에 비해서 한 9%, 10%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계속 이제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처리하고 보상해주는 비용이 들지 않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악의 사고의 경우에도 킬로와트 시당 한 60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석탄, 석유의 화력발전소랑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더군다나 뭐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까지 산정을 하게 되면 진짜 후쿠시마 같은 그 이상의 사고가 나더라도 경제성적인 이득이 있다. 전부 화석연료로 한다고 하면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에서 100원 정도니까 공업전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40% 30% 정도는 싸지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전부 원자력으로 대체가 된다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발전원을 종합적으로 발전을 해야만 이제 어떤 발전원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작동을 못하게 됐을 때 다른 발전원을 이용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까지 생각하면은 원자력 발전만을 올리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거든요.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과정도 결과도 따라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발탄에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석탄 비중을 일단 올리고 그럼에도 불안정한 공급은 주위 여러 유럽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해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이제 안 나죠. 석유도 없죠. 그리고 주위 나라 뭐 있나요? 북한 있고 중국 있는데 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이제 강원도 인제 우리나라 또 이제 하네. 강원도 인제 홍보대 우리나라는 7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있죠. 태양광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많은 산들을 다 깎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생각나는 건 대만이 있는데 탈원전을 독일처럼 되게 급격하게 했어요. 걔네들은 결국은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은 다시 원자력 돌리자고 심지어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조차도 현재 들어서는 다시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죠. 일본조차도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러할 경우에 이제 백색 경보, 청색 경보, 적색 경보라고 해서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자력 사고는 핵무기 사고하고는 다르게 이 정부가 마비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 요원들의 지시를 따르면은 충분히 대피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후쿠시마를 보고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은 후쿠시마 사고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생각이 이제 중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실 황해를 타고 넘어온다는 이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침착하게 대피를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사실 우리가 중국산 잘 안 믿는데 사실 중국 기술은 되게 믿을 만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 원전을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